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서울현대병원의 김효선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헬리코박터라는 균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어떤 균인지를 아는 분들은 없어요. 저도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거는 어떤 균일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균은 우리 몸에 사람 몸 위 안에 사는 균입니다. 산성인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점막과 점액질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균입니다. 안 좋은 해로운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위에 염증도 유발을 하고 결국에 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해로운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을 최초로 발견한 박사는 마샬 박사라고 여러분도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 균을 증명해내고 직접 자기 뱃속에 그 균을 키워서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지속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연구가 됐고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WHO에서는 1군 발암 인자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이요, 위산과 같은 강한 산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위라는 환경은 외부에서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오고 1차적인 검문소 역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들을 위해서 강한 위산으로 살균을 하는, 그리고 음식도 어느 정도 녹여내고. 검문소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돼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듯이 네. 위에서 1차적으로 세균들을 어느 정도 99%는 다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강한 산성 환경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위 안에 있는 요소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소 성분을 분해를 해서 나온 산물이 암모니아 성분인데 암모니아 성분이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주변에 있는 강한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서 중성의 점액질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이 죽지 않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좀 너무 강하네요, 헬리코박터균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어떻게 유발할까요? 어떤 식으로 위암을 유발하게 될까요? 위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점막 위에서 기생하면서 네. 그런 염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물질들을 계속 분비를 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도 계속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암이 발생하는 단계는 처음에 위염부터 해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그리고 저도의 이형성, 고도의 이형성, 그 후에 위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첫 단계에서부터 장상피 화생까지 정도의 단계에 관여를 하게 되고 전체 위암이 발생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장상피 화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은 위 점막 세포들이 변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헬리코박터균으로부터 회피를 위해서 정상 위점막에서 네. 변형이 오는 것이죠. 정상 위점막이 아닌 것처럼 변형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헬리코박터균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돌연변이 비슷한 변형이 오게 되고 그게 발생하게 되면 위암까지 가는 확률이 10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이요, 왜 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균을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헬리코박터균이 걸리는 이유는 사람 대 사람의 전파입니다. 어떤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국을 찌개를 같이 먹어서 아니면 뭐 술잔을 돌려서 걸리는지는 이제 이전에 연구가 있었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균이 입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섭취를 해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찌개 막 같이 먹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균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정착을 하고 사는 건 아니고 어른이 돼서는 걸리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요. 네. 어렸을 때 소아일 때 그때 쉽게 들어와서 취약한 위에 잘 기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위생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생률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과거에는 뭐 80% 이상도 갖고 있었다고 하고 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점점 줄어들어서 최근 2017년 연구 결과에서는 통계는 한
한 전체 인구의 43% 정도가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연령대가 네. 60대 정도에서 가장 높은 한 46% 정도를 갖고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떨어져서 10대 연령대에서는 9.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개인 위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쉽지 않은 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요, 치료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서울현대병원의 김효선 선생님께서요,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